안녕하십니까. 작업치료사 유리대디입니다.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입니다.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기사에는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사 6종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를 더해 의료기사 등이라고 합니다. 작업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업치료사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작업치료사의 업무는 앞서 얘기했듯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하는 자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치료사의 업무 가.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감각, 지각, 활동훈련 2. 삼킴장애 재활치료 3. 인지재활치료 4. 일상생활훈련 5. 운전재활훈련 6. 직업재활훈련 7. 작업수행 능력 분석 및 평가 8. 작업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의 사용 및 관리 9. 팔보조기 제작 및 팔보조기를 사용한 훈련 10. 작업요법적 교육 그리고 그 밖에 신체적, 전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훈련 및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이처럼 작업치료사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치료보험수가에 명시된 작업치료사의 업무입니다. 작업치료보험수가라는 것은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과 관련된 것이며 전문재활치료 항목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작업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하며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 훈련치료, 연화장애 재활치료, 연화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작업치료보험수가에 명시된 작업치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서 문구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볼 문구는 작업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입니다. 요양기관이란 단어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됩니다. 즉, 종합병원, 대학병원, 재활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 등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작업치료와 관련된 치료실과 장비를 꼭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작업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작업치료실, 연화치료실, 일상생활 동작 훈련치료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치료실이 없다면 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를 할 수 없고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한다입니다. 전문의가 상근한다? 이는 요양기관에 의사가 꼭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사가 없는 요양기관에서 작업치료사가 일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료보험수가에 명시되어 있는 치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의사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가 다른 요양기관에서 작업치료와 관련된 의사의 진료 의뢰서를 받아온다 하더라도 작업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구입니다. 어쨌든 작업치료사는 의사가 처방을 하는 대로 그 처방에 맞추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처방에 없는 치료를 하면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의사 없이 작업치료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 훈련 치료, 연화장애 재활 치료, 연화재활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를 실시하고 입니다. 작업치료사가 보험속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 코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 4가지 치료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 훈련 치료, 연화장애 재활 치료, 연화재활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재활치료사입니다. 다섯째,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입니다. 작업치료사가 치료를 했다면 그 치료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즉, 문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했는데 그 결과를 문서화시키지 않았다면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작업치료보험속과에 명시된 작업치료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의사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작업치료와 관련된 치료실과 장비가 있어야 하며 작업치료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그의 적절한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작업치료사의 업무에는 치료뿐 아니라 평가도 있습니다. 의료보험속과에서 평가를 신경계기능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능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치매척도검사, 도수근력검사, 일상생활동작검사, 수지기능검사, 관절가동범위검사 등이 작업치료사의 신경계기능검사와 관련된 업무입니다. 병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간이정신진단검사, 치매척도검사, 일상생활동작검사, 수지기능검사 이 4가지를 평가합니다. 평가 중에는 물리치료사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도수근력검사와 관절가동범위검사입니다. 하지만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 둘 모두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작업치료사 혹은 물리치료사 중에 한 직종만이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는 도수근력검사와 관절가동범위검사를 물리치료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경계기능검사도 치료와 마찬가지로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서 시행됩니다. 즉, 전문의가 의사가 처방을 내려야지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작업치료사가 평가하고 결과 기록지를 작성한 후에 작업치료사와 의사의 서명이 있어야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업치료사의 업무를 법으로 제한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작업치료 학문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작업치료사로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작업치료를 배우는 것과 실제 작업치료 임상은 차이가 있으니 말입니다. 또한 작업치료사는 의사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놓고 있으니 작업치료사의 업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작업치료사 입장에서 작업치료사가 좀 더 날개를 펴고 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조항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